이양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직업 외교관 출신이고요. 36년 이제 외교관 생활을 했더랬고 2년 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관 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도 했고 블라디보스톡도 총영사도 했고 또 러시아는 뭐 한 10년을 이제 근무를 했고 또 카자흐스탄도 근무를 했고 또 프랑스 또 미국 LA 해서 외교관 생활 대부분을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보내는 이제 특이한 경력을 갖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경상대학교 산하협력단 이제 충청 교수로 있고 또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이것도 뭐 굉장히 이제 기독교하고 관련이 많은 재단이고 상임 대표로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통일문화연구원에 이제 또 유라시아 센터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협회 그 이사로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만난 거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외교부 들어오고 나서 가정도 갖고 직장도 갖고 조금 더 편안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던 게 좀 저한테는 상당히 좀 감사한 일이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우리 1991년에 미국 연수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더니 6월 달에 이제 우리 외교부에는 이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 초청으로 외교부 선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을 만나서 종교교회에서 한 15분 김밥 먹고 45분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그전에도 제가 이제 수도 없이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은 체계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을 뜨게 됐고 은혜가 되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성경 공부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상 그 더 최고의 진리는 없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그 고백은 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사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뭐 대부분이 이제 뭐 러시아 정교였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러시아 정교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것도 이제 정교의 일종이고 뭐 한 70% 넘는 분들은 대개 이제 그 정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한 3~4%는 또 개신교가 있고요. 그 개신교 역사가 꽤 됩니다. 그리고 또 한 3~4%는 이제 캐톨릭도 전통도 있고 그 재밌는 거는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국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힘드냐? 우크라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가장 문제는 정교였다. 예. 정교가 오히려 국가 발전을 갖다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고 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뭐 독일 다 봐도 다 이게 개신교 국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야 될 길은 정말 개신교 국가로 가야 되고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미국하고 한국인데 우크라이나가 미국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교에 이제 좀 대상이 안 되고 또 한국과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감대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큰 그 롤 모델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떤 개신교 국가로서 짧은 시간에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그런 한국을 좀 많이 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그 우크라이나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꽤 많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우리가 3% 5%지만 정말 그 뜨거운 그 개신교 크리스천들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크라이나가 좀 잘 되는 게 개신교가 국가 발전에 가장 그 중요한 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크라이나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커요.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은 우리가 개신교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이제 유럽의 복음화에 좀 더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는 뭐 모슬렘도 있고 또 터키나 중동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왜 맨날 우리가 중동의 진출, 모슬렘의 진출 방어만 할 거냐? 거꾸로 우리가 좀 잘 해가지고 오히려 중동 지역에 이제 가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 전파하자, 좀 공격적으로 나가자. 이런 뭐 하여튼 감동적인 얘기를 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는 뭐 정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또 러시아도 이제 있어봤지만 정교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정치적이고 정말 우리 좀 성경으로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좀 내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정교의 조금 한계가 아닌가. 그런 정교 때문에 오죽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교로부터도 좀 독립하려고 그랬을까. 오죽하면 개신교들이 한국과 미국을 좀 담고자 저렇게 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을까. 러시아도 뭐 정교의 제목이 오르소독스거든요. 가장 정통이라는 건데 이제 정통은 정통다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 제국에서 시작되었느냐?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거는 정교의 타락에 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괘씸하게 여기가지고 한번 페널티를 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러시아나 뭐 정교의 좀 한계는 되게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어떤 기득권하고 이제 기존의 정권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약간 팀이 되다 보니까 전혀 이제 어떤 기독교로서의 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참 대부분의 러시아 정교인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 보면 참 눈물겨워요. 정교 예배 같은 거는 뭐 우리는 뭐 한두 시간도 길다고 이제 조금 가끔 컴플레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한 4시간씩 하거든요. 그리고 서서 해요. 그래서 그분들 뭐 보면은 참 기도 자체가 참 감동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분들이 나는 순수성하고 진정성은 의심을 안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저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그래도 좀 가깝게 만난 게 됐듯이 우리 신앙인도 무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아직 어떤 정교는 과거 이제 종교혁명과 달리 조금은 그래도 좀 사제 위주로 좀 되고 해서 어떤 세리머니 같은 의식 같은 건 굉장히 화려하고 참 멋있는데 이 좀 말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생활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가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가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뭐 정말 주일 예배 이제 참여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담을 갖고 하는데 러시아 분들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다음에 부활절이라든지 이 교회 중요한 절기 한 번 가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 할 일을 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이게 세례받고 하면은 뭐 평생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너무 이제 종교가 좀 문화가 돼 버려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굉장히 더 민감해야 되고 더 성찰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사회 분위기 전반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면은 난 이미 이제 크리스찬이고 세례 받으면 크리스찬이고 좀 더 이제 정교 분들을 좀 끼어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정교가 문화가 되는 거 또 정교가 너무 이제 정치하고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이라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에센스 없이 자꾸 이제 세레모니 위주로 이제 생활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깨어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정교가 좀 해야 될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예. 제가 뭐 2016년 3월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로 갔더랬고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 내정됐을 때 당시 이제 주철기 이제 외교안보 수석님 우리 사랑의 교회 이제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당부를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이제 외국의 이제 고위 간부들을 만나고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들 만나는데 한결같은 얘기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도 유라시아고 이제 우리 한반도도 유라시아인데 유라시아에 이제 어떤 세계 대전으로 발발할 수 있는 두 군데 화약고가 있는데 이 서쪽에 이제 우크라이나고 동쪽에 이제 한반도라고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이제 서쪽에 있는 국경이고 또 우리 한반도는 러시아의 가장 동쪽에 있는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정학적인 공감대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 피봇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 진영으로 갈 것 같으면은 힘의 균형이 이제 유럽으로 쏠리고, 러시아로 오면은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또 제국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서방도 우크라이나를 놓칠 수 없는 나라고, 또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놓칠 수 없는 나라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지정학적인 그 고려 등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가 중요하냐면은 강해야 돼요. 약해 뿌리고 해 뿌리면은 이제 그 제국이 언제든지 이제 그 침범하고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스스로 우선 다부진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이번에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또 우리 이런 위기가 발생하기 평소에도 정말 그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하든 우리한테 주어진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럽과 같은 빨리 이제 선진 국가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어떤 강대국이든지 우리한테 인터벤션 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우리하고는 굉장히 지정학적인 공감대하고 어떤 그 운명 공동체가 있고, 물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러시아가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또 국력이 커지면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성숙하지 않는 가운데 힘만 커지고 이래 버리면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주변국이 큰 그 위협이 되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금 나름대로 살리고 구하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유주의냐 권위주의 전체주의가 아니라 큰 이게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이 성패가 이제 따라서 그 우크라이나 역사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역사, 우리 역사까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서방하고 우크라이나가 잘 공조해가지고 이걸 잘 버티면은 거꾸로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에 더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고, 또 러시아가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중국하고 북한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참 역사적인 세계적인 사건이다.